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과학과는 인연이 없는 청취자 여러분도 최근 들어 자주 들어보셨을 이름이죠. 불화수소.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이 불화수소에 대해서 일본이 안보 문제를 이유로 한국에는 수출을 까다롭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중국과 대만에는 포괄적으로 이 규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미일 동맹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요. 정말 무슨 일인지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모시고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노영희 앵커님. 예, 지금 상황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는 규제를 좀 깐깐하게 해서 안 팔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도 오히려 중국이나 대만한테는 그냥 다 사가라 이런 식으로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지금 7월 1일 날 일본이 취한 조치가 크게 두 개였지 않습니까? 네. 보복 조치가 하나는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거였고, 네. 두 번째는 이미 시행 중인 바로 우리 기간 산업인 반도체 제조에 들어간 핵심 소재. 네. 그 중에 하나가 불화수소인데요. 네. 이것을 한국으로 나갈 때는 다 일일이 최장 90일 걸리는 건별 개별 심사로 그렇죠. 그렇게 강화시키는 보복 조치를 취했죠. 근데 막상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게는 한 번 허가받으면 3년 굉장히 쉽게 네. 공급할 수 있는 그 포괄 허가제라는 것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건별로 90일까지 최장 90일까지 심사를 까다롭게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고. 아직까지도 허가가 안 나서. 그렇죠. 네. 그러고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이런 쪽에다가는 포괄 허가제 그래서 그냥 한 번 괜찮다 싶으면 3년 동안 아무런 규제 없이 팔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20kg 미만의 반도체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는데 맞습니까? 이제 일본 고시를 보면은 20kg 이상이냐, 20kg 초과냐 이하나 주기로 이제 나누어서 이게 20kg 이하인 경우에는 좀 더 쉬운 포괄허가 방식 중에서도 좀 더 쉬운 포괄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한국은 원래는 일본 입장에서 보는 우방국이라고 예전부터 사실 심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방국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었는데 한미일 동맹은 어디 가고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어렵게 팔고 중국한테 쉽게 파는데 특히 중국은 공산주의를 조금 채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위험한 나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더욱 이제 중국은 이 국제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 그렇죠. 네, 바세나르 협약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 불화수소와 관련 있는 화학 생물 무기 통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네. 그런 AG 그룹에도 들어있지 않은 나라거든요. 네.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포괄 허가를 허용하면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우리는 이제 그 네 가지 세계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에 정확하게 다 가입해서 네.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개별 그런 아주 까다로운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불화수소가 원래 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실명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화학무기 원료를 쓰게 되면 위험하다 해서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4개 정도 이런 것을 수출할 때 좀 어떤 서로 간에 좀 규칙을 지키자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규칙들이 있었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거기에 다 가입을 해가지고 잘 지키고 있었고 그렇죠. 중국은 이제 한 군데 정도만 가입해 있고 나머지는 또 가입도 안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 잘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는 위험하다 그러면서 안 팔고 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가트라고 하는 네. 세계 무역 규범 그 협정을 보면 10조 3항에 이런 수출 규정을 네.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일관되게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명백하게 위반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일본이 당장 이번 주, 그러니까 8월 2일 정도에 우리나라를 그 수출 우대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화이트 리스트가 좀 정확하게 뭔가요? 그러면. 백색 국가라고 하는데 이제 네. 우리 경우 우리 법에도 이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낯선 제도가 아니고 예. 이 백색 국가 제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9.11 테러와 좀 관련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네. 9.11 테러 전에는 리스트 그러니까 특별히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어떤 나라들의 리스트. 예. 그러니까 특별히 개별 허가가 필요한 품목들 좀 민감하고 뭐 군수용이라든지 또는 군수 민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네. 그러한 물건들이나 기술 목록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 목록에 들어 있으면 허가를 반드시 받아라는 거고 이 목록이 없으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수출할 때요. 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불화수소는 이미 이 목록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백색 국가이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허가 대상이었고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은 백색 국가이잖아요. 근데 네. 백색 국가인 상태인데도 불화수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복 조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목록에 들어있는 것은 백색 국가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규제를 하는 건데 예. 이제 9.11 테러가 나고 나서 미국이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것도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돼요. 그게 한 1,100여 개 정도 되는 품목이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목록에 있지 않은 걸 어떻게 다 일일이 규제하느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일본 수출업자를 위한 제도이죠. 그렇죠. 좀 비교적 안심할 수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허가 없이 수출을 해도 된다. 네. 그러한 나라들을 지정을 해주는 게 이제 백색 국가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다는 것의 의미는 네. 목록 외의 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그런 상황, 네, 특별한 네. 상황이 있을 때는 이제는 허가를 받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계의 그 반도체 부품 소재 이거 이외에 한 1,100여 가지 정도 되는 물품들이 사실은 조금 그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 대상이 되는데 그러한 물건들에 대해서 27개국의 화이트리스트에 들어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 수출을 좀 자유롭게 그동안 해왔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제외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엄청나게 곤란을 그럼 겪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어느 정도 곤란을 겪게 되느냐 하는 더 근본적인 절차가 하나 남아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지금 백색 국가로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백색 국가인 한국을 전제로 해서 아까 리스트에 올라 있는 품목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리스트 품목에 대해서 허가 방법을 이를테면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포괄 허가로 정했고 우리는 개별 허가로 정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이 리스트 품목마다 다 허가 방식을 정하는 고시를 전면 개정하는 절차가 따로 남아 있습니다. 고시를 개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게 대해서 현재 규제 대상인 리스트 품목에 대해서 백색 국가용 포괄 허가는 이제 허용이 안 되겠지만 비백색 국가용 포괄 허가를 어느 범위에서 허용해 줄 것이냐. 그 전면 고시 개정 범위에 따라서 우리에게 큰 타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큰일이 났다고 무조건 지금 걱정할 게 아니라 그 고시가 어떤 식으로 개정되느냐를 조금 보면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조금 확인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홍콩, 싱가포르, 대만 다 현재 이미 비백색 국가거든요. 네. 네. 그 나라들도 일본과 통상적인 무역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하나 여쭤볼 것 같은데 뭐 사실 어느 나라든지 자기네 나라에서 만드는 물건들을 외국으로 수출을 할 때 뭐 내가 A라는 나라를 좋아하면 그냥 좀 잘 편하게 주고 B라는 나라를 싫어하면 좀 까다롭게 주고 이게 다 그 나라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만드는 나라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본이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옛날에는 잘 주다가 이제는 안 준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게 좀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본은 뭐 아니다 우리 기준에 맞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떤 그 국제법적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뭐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공급하는 측에서의 어떤 약간의 뭐 차별이라 그럴까 네. 그런 것 자체를 오랜 동안 국제통상법은 그것과 싸워온 역사라고 이해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예. 각 나라에게 어느 나라에게나 평등한 조건, 차별 없는 조건으로 무역을 해야 된다. 이른바 최혜국 대우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국제통상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것이죠. 네. 따라서 물건을 공급한 일본이 어떤 자신들의 그런 선호에 따라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문제는 지금
더구나 이번에 이 물건이 자동차와 같은 최종 소비재가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 경제 근간이 되는 산업의 핵심 원천 기술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예는 세계 통상 이 질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뭐 네. 전에 아랍 전쟁에서 아랍권이 석유라는 어떤 이 기본적인 소재를 금수 조치한 것에 비견할 수 있는 대단히 극단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뭐 공급하는 사람이 뭐 자신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뭔가 어떤 다르게 대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에서는 그동안에 자유무역 이런 것들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뭐 어떤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가트 10조 3항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서 모든 나라들에게 차별 없이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최혜국대로 하는 그 기본 원칙은 아예 1조에 못 박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아유 지금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버려가지고 딱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일 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큰일 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 우리 정부가 하기에 따라서 오히려 이것이 네.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했던 이 핵심 원천 기술 부품에 대한 우리의 산업 생태계 네. 그것이 잘 조성되는 데도 우리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송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는 너무 좀 안심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잠시 후 2부에서는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과 함께 우아한 정치 토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